조국 이동 다음에 지금 교재 순서로 보면 에러 발생됐을 때 에러 리셋하는 기능을 프로그램으로 넣어놨습니다. 저희 아까 테스트 프로그램 상에서 아까 이 툴의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에러 나면 에러 확인하는 거하고 에러 리셋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기능을 PLC하고 터치해서 구현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이해되셨죠? 일단 터치부터 작화를 할 겁니다. 터치 화면 오시고요. 일단 에러를 표시를 하는 거를 에러 번호, 에러 내용은 표시를 지금 상황에서 못 하고요. 에러 번호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번호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위에 텍스트 찍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에러 번호 이렇게 글씨 하나 써줄 거고요. 밑에다가 복사해서 경고 번호 이렇게 써줄 겁니다. 에러 번호 하나, 경고 번호 하나. 아래쪽에다 할게요. 중간에다가 에러 리셋 버튼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쯤에다가 배치를 할 거고요. 에러 번호, 경고 번호는 말 그대로 숫자기 때문에 파트에서 데이터 표시기에 수치 표시를 클릭하시면 돼요. 파트 데이터 표시기 수치 표시. 파트의 데이터 표시기의 수치 표시.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번호가 뜨는 거니까요. 근데 어드레스가 기본 디폴트 값이 D0인데 저희 글로벌 레이블에다가 어드레스를 뭘 선택을 해놨냐면 제가 에러 번호하고 경고 번호를 각각 할당을 110번하고 111번을 할당을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를 똑같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D110번 이 어드레스 이거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창이 뜨면 어드레스에다가 D110 어차피 에러 경고 번호는 전부 다 16비트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요. 그냥 16비트 DEC라고 표시를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 카메라에 제 색깔이 잘 안 보여서 배경색을 저는 파란색으로 안 하고 검정색으로 할게요. 검정색에 노란색 글씨로 표시를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 제 카메라에 잘 안 보여서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자릿수가 에러 경고 번호가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이 QD75 매뉴얼에 보시면 에러의 진단과 처리에서 에러 경고 번호가 이렇게 쭉 USB를 뺐더니 얘가 또 인식을 못하네요. 요건데 방금 전에 그 동영상 카피 때문에 USB를 뺐더니 얘가 날라갔어요. 여하튼 요 에러 번호가 아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했지만 원래는 아까 경고 번호 중에 100번 있었죠. 아까 저 여러분들 경고 번호 뜬 것 중에 예제로 100번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요게 이렇게 그 내용이 에러 경고 번호하고 내용이 여기 다 이렇게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을 터치에다 뿌리고 싶으시면은 터치에다가 DB 작업을 다 하셔야 돼요. 일일이 다 표현을 하려면. 근데 이제 그 작업을 지금 다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여기 있는 경고 코드만 확인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번호가 어차피 세 자리예요. 번호가 되게 길지가 않고 네 자리까지도 안 가고요. 에러 경고 코드는 거의 세 자리로 끝나거든요. 이건 어드레스 번호고, 그래서 세 자리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도 표시를 세 자리만 하겠다고요. 표시 세 자리 확인. 그 위에 쓴 거 그대로 카피 하셔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아래 경고 번호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에러는 110번이었고요. 저희 에러가 110번, 경고가 111번입니다. 여기도 여기 밑에 거는 경고 번호는 D111번. D110번, 111번. 그리고 이 에러 번호가 떴을 때 에러를 리셋 시키는 버튼을 하나 만들 건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버튼들이 너무 크죠?
전반적으로 좀 줄이겠습니다. 등 간격 상하로 정렬 누르시면 상하로 정렬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튼을 에러 리셋 버튼을 만들 건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일반 버튼으로 해가지고 에러 리셋 버튼은 M124번을 지금 제가 정의를 해놨어요. 에러 리셋은 M124번을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M124 이렇게 하고 명판에다는 에러 리셋 에러 경고 리셋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 확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치 다운로드가 오래 걸리니까 버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지금 저희 터치는 어디 거 작업 어디 있는 걸 확인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교재에서 터치 그 모양이요. 이게 아니다. 터치 작화는 교재 페이지 3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원점 복귀 붙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원점 복귀 아니고 조구 상하 요거부터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에러 경고 리셋 버튼 밑에 여기다가 원점 복귀 버튼도 여기다가 만들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원점 복귀가 M123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M123번 하셔가지고 명판에다가 원점 복귀 이렇게 작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 틀리시면 안 돼요. 에러 경고 리셋 M124 원점 복귀 M123 이렇게 다 작업이 되셨으면 터치는 터치대로 전송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림 화려한 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 따라오세요. 그림은 나중에 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화면 전송하시면 두 분 중에 한 분만 전송하시고요. 앞에 작업된 요 터치 파일도 제가 언더바 2라고 해가지고 전송해 놓은 다음에 언더바 2라고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다 전송을 해 놓을 테니까 혹시나 못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요 작업된 거 모두 이해하시면 돼요. 작업된 거 여셔가지고 터치에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운로드 하게 놔두시고요. PLC 프로그램으로 오십시오. 다운로드 하게 놔두시고 PLC 프로그램으로 온 다음에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은 스테이트먼트 작업입니다. 여기가 조그 기둥이었고요. 다음에 에러 경고 모니터링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테이트먼트를 넣는 방법은 뷰에서 스테이트먼트를 클릭을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스테이트먼트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다가 엔터 치시고 세미콜론 친 다음에 글씨 쓰면 스테이트먼트 들어옵니다.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안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에러 경고 모니터링은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SM400 신호 항상 온 접점입니다. 그 글로파 LS 산정 걸로 따지면 항상 온 접점 신호가 여기서는 SM400 신호예요. 항상 값을 읽어 와야 되는데 무브 서버 에러 번호를 H의 에러 번호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F8 무브 서버 경고 번호를 H 터치에 있는
경고 번호에다가 값을 뿌려줄 거예요. 요 두 줄이면은 터치에 에러나 경고가 나왔을 때 터치에 번호가 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U6라는 거는 위치 결정 모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G806번이 1축에 대한 에러 번호, G807 어드레스가 1축에 대한 경고 번호가 저장되는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메모리를 터치에다가 뿌려준 거예요. 그리고 에러 경고 리셋은 에러 경고 리셋 프로그램은 터치에서 H 에러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리셋이 돼야 되는데, 리셋 시키는 방법은 저희 교재 프로그램 페이지, 여러분들 페이지에 아까 37페이지였죠? 37페이지에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그 G1502번지에다가 1값을 넣어주면 에러 리셋 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move K1값을 서버 에러 리셋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버튼을 누르면 1값이 요 1502번지에 들어가는데, 이게 서버 에러를 리셋하라는 명령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하시면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그래서 save as 에러 리셋, 터치도 그래서 지금 PLC 프로그램하고 터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D 드라이브에 넣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못 따라오신 분들은 그 파일 2개 여셔가지고 PLC하고 터치에 각각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터치 프로그램하고 지금 PLC 이렇게 작화한 거를, 프로그램 작성한 거를 여러분들 D 드라이브에 지금 전송을 다 했어요. 그래서 PLC하고 터치에 각각 전송을 하십시오. 이렇게 전송을 한 다음에 에러를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에러나 경고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지금 에러 경고가 없기 때문에 0번이잖아요. 조극 이동을 하셔가지고 하한 리밋 스위치, 기계 박지는 마시고 저 가이드를 하한 리밋 스위치까지 이렇게 오게 하면은 이렇게 안 뜨죠? 제가 PLC 프로그램을 안 썼죠? 제가 PLC 프로그램 안 썼네요. 컴파일 하신 거를 라이팅 하십시오. 제 거 지금 에러 나 있는데 PLC 프로그램 라이팅을 안 했더니 조극 이동하고 그냥 박아서 그냥 그대로 있네요. 에러 지금 105번 떴죠? 지금 에러가 105번 떴고요. 이제 에러 발생 이후 조건을 이제 해제를 하시고 에러 리셋, 경고 리셋하면 에러가 리셋되죠. 그래서 에러 경고 리셋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아까 테스트 프로그램, 그 워크소프트에 있는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거를 지금 이제 PLC 프로그램에 다 구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안 되시거나 질문 있으신 것. 원점 복귀. 자, 원점 복귀는 터치에서 저희가 지금 작화해 놓은 터치에서 원점 복귀가 M123번 썼지요. 그래서 H 원점 복귀 버튼을 눌렀을 때 원점 복귀가 되면 되는 건데, 이때 그 명령어가 move K9501 값을 서버 기동 번호에 넣어주고요.
무브 K9001 한 칸 띄우고 서버 기동 번호 이렇게 서버 기동 번호에 9001 값을 넣어준 다음에 F7번 코일로 서버 기동이라는 신호를 주면 원점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 하시고 컴파일 프로그램 작성하시고 컴파일에 리빌드 얼 프로그램 작성하시고 컴파일에 리빌드 얼 그래서 컴파일 다 하신 다음에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시면 원점 복귀 할 거예요. 왜 9001을 넣었을 때 원점 복귀를 하냐? 이건 매뉴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이프 치지 마시고 밑에 메뉴에 그 레이블 뜨면 고르세요. 그게 빨라요. 그래서 PLC 프로그램 라이팅 하시고요. 라이트 하실 때는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은 이제 그 체크 해제하셔도 돼요. 한번 써놓으면은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PLC 프로그램 라이팅 하시고요. 라이팅 하신 다음에 PLC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원점 복귀 버튼 누르면 서버 원점 기동하죠. 그래서 원점 기동 되는지 확인하시고 안 되시는 분 질문. 다시요. 이 테스트 프로그램상에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한 건 실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한 건데 요 셀이 여기 셀에다가 여러분들이 숫자 값을 넣었잖아요. 이 셀의 어드레스가 위치 결정 모듈에서 1500번지예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1번으로 가고 싶으면 우리 지금 여기다가 1번 넣고 스타팅 눌렀잖아요. 이 셀에 해당되는 게 1500번지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번 가고 싶으면은 이 1500에다가 1 값는 다음에 서버 기동하면 되는데 이 서버 기동은 뭐냐면 이 스타팅 버튼이에요. 이 스타팅 버튼에 해당되는 게 Y70이에요. 그러니까 1번 가고 싶으면 1 넣고 스타팅 누르고 2번 가고 싶으면 2 넣고 스타팅 눌렀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 PLC 프로그램상에서 그 저 셀에 해당되는 게 메모리로는 위치 결정 모듈의 1500번째 어드레스고 그리고 1500번째 어드레스에 넣어준 값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신호는 Y70 신호인 거예요. 이걸 이제 매뉴얼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매뉴얼에는 1500번째 어드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지금 이제 1500번지 1축은 1500번지고 2축은 1600번지 이렇게 어드레스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 지금 매뉴얼이 2장짜리거든요. 보기 2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요 위치 결정 기동 번호가 들어가는 게 1에서 600번 쓰는 건데 그 어드레스가 들어가는 어드레스가 1500번지인 거고요. 그 1500번지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값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1에서 600은 아까 우리 그 표에서 우리가 직접 위치 값을 넣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넘버 1에서 6번 값을 의미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9001 값은 기계원점 복귀라고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전에 프로그램상에서 K9001을 서버 기동번호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넣어준 다음에 Y70을 신호를 줘가지고 원점 복귀를 한 거고 밑에 있는 이제 고속 원점 복귀는 고속 원점 복귀라고 해서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크립 스피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 원점 복귀는 도구 센서 체크하면 크립 스피드로 신호가 떨어져, 속도가 떨어져가지고 원점을 잡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속 원점 복귀는 그렇게 기계 원점 복귀를 한번 한 다음에 크립 스피드로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 원점 복귀 속도 1000이라는 값으로 그냥 복귀를 해요. 그래서 고속이라는 거지 엄청 빠르게 복귀하고 이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기계 원점 복귀를 한 다음에 고속 원점 복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현장에서는 이제 노이즈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위치값이 틀어져요. 원점을 잡아놓고서 한참 구동을 하다 보면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광통신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노이즈 펄스 신호가 하다가 들어가면은 0.1마이크로에서 틀어지는 거예요, 값이. 값이 틀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원점 기동을 해야 되는 거죠. 원점 기동을 안 하면 값이 틀어진 채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프로그램 짤 때도 서버가 할 일이 없을 때는 원점 복귀 한번 해줬다가 다시 또 작업을 하게끔 프로그램을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노이즈 그 광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다 손 치더라도 중간중간에 원점 복귀를 한 번씩 다시 해서 기계 원점 복귀를 하는 게 이제 분량이 이제 적게 나오게끔 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제 경험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1500번째에다가 지금 9001을 넣은 거는 이렇게 매뉴얼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값을 넣은 거예요. 엑셀 시트는 어떻게 만들어요? 엑셀 시트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카피 들었잖아요. 네, 그거 제가 다 만든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엑셀 시트 만드시면 되죠? 방법은 아니요, 어떤 엑셀 시트를 만들어? 지금 카피해서 그냥 넣어보실 거예요. 글로벌 레이블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이 어드레스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1502번지인지 이런 거 매뉴얼에도 정해져 있다고. 지금 저희가 1500번 썼잖아요. 1500번 썼잖아요. 1500번 이거는 어드레스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직접 타이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은 뭐 그냥 아, 이거 이렇게 아무 데나 그냥 막 쓰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만큼 카피 하셔가지고 엑셀에다 하나만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게 붙여 넣기 하면 붙어요, 그냥. 그래서 필요한 거 여기다가 작업하시고 하시면 되죠. 그럼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되는 게 어떤 거요? 여기서 어떤 작업을 말씀하시는 지금 거죠? 클래스도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레벨 클래스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베리어블에는 클래스가 베리어블 글로벌하고 베리어블 컨스탄트밖에 없는데, 컨스탄트는 숫자 값을 내가 이름을 주고 싶을 때, 즉 지금 9001 값을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네. 엑셀 안 하고 그냥 타이핑해서 그냥 타이프 주셔도 돼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아니 그 타이프 만약에 지금 터치에서 터치 변수로 수동 기능이라고 하나 넣고 싶다면 수동 기능 쓰시면 돼요. H 수동 기능. 근데 어드레스를 얘를 M1000번을 쓰고 싶다. 그럼 1000번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드레스 자동 증가 기능이 없어서 GMS나 이런 건 지원하거든요. 하나 쫙 긁으면 싹 들어가게. 근데 제가 엑셀을 쓰는 이유는 이제 이런 이거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거 땡기면 이름이랑 같이 싹 바뀌니까. 수동 기능 1 있다. 엑셀을 쓰면 이렇게 쭉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한 번에 작업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순서나 뭐 이런 거 아, 요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 순서는 어떻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그냥 이게 순서예요. 이게 처음이고 끝이잖아요. 그냥 이거 한 줄만 카피하셔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된다니까요. 이거 한 줄만 컨트롤 C 하시면 돼요.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여기 답은 야네. 한 줄만 하시면 돼요. 한 줄만. 컨트롤 C, 컨트롤 U, 컨트롤 V. 여기 답은야. 메모리 버퍼에 남아있어서, 아, 여기 다 잡혀있네요. 잡혀있어서 그런 거고, 요거만 컨트롤 C. 닫을게요. 컨트롤 U. 이렇게 한 줄만 되죠. 이거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네, 제가 저 B열 예. 지우고 해도 돼요? 그럼 빈 상태로 들어가겠죠. 저 이름은 여기는 레이블 이 이름은 제가 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 B열 지우고 해도 뭐 그럼요, 되죠. 그럼 이게 근데 레이블을 지우면 프로그램에서 안 뜨지 아무것도. PLC가 저거 A열이 뭔지를 어떻게 인식해요? 그냥 그 글로벌 레이블도요, 그냥 시트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C에서 컨트롤 거기다 V 하면은 그대로 붙는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올 수 있는 값은 글로벌 레이블에 클래스에 올 수 있는 값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베리어블 글로벌하고 베리어블 컨스탄트하고. 클래스라는 거 저걸 보고 인식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셀 단위로 그냥. 엑셀에서 엑셀 이쪽 셀에서 컨트롤 C에서 이쪽 붙잖아요. 그 셀 위치대로. 네. 컨트롤 C 하면 안에 이제 탭이나 콤마로 내부적으로도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A열에 클래스가 있는데 네. 저기 D열로 아,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만약에 한 줄을 카피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쫙 드래그를 했잖아요. 그럼 이대로 컨트롤 C 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붙는다고요. 네, 그거는 알겠는데 네. 그게 다음 시간에 있으니까 질문 요지가 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명확하게 못 물어보는
이거는 그냥 텍스트에 텍스트. 어떤 여기 막 딱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각각 텍스트밖에 기능이 아니에요. 그냥 텍스트에 이 내용들 전부 다가 다 텍스트에 그냥. 예. 그건 표시 어떻게 예측하는 거예요? 퓨에시에서 이 컴파일러가 컴파일링을 하면은 아는 거죠. 네. 컴파일러가 매칭은 돼 있잖아. 현재 H 현재 위치 번호 라인이 110번에 할당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건 컴파일러가 인식을 하는 거죠. 컴파일러가 번역을 할 때 저 값이 D110이라는 건 컴파일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매칭 작업을 여기서 해준 거예요. 그 라인으로. 혹시 그 코멘트 작업하고 이거하고 차이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시고? 제가 엑셀을 만약에 틈새로 작성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여쭤본 거예요. 그냥 타이프 치시면 돼요. 그 순서대로만 셀 가로 순서대로만. 어차피 텍스트이기 때문에. 서버 원점 복귀 다 하셨으면 이거 다 녹음됐네. 잠시만요. 요 1500번지에 요 어드레스 데이터를 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저희가 작업할 거는 아까 그 테스트 프로그램상에서 숫자 1 넣고 기동하면은 움직였잖아요. 그거를 그 터치해서 1번으로 가게끔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그래서 터치 작업을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작화 프로그램 오셔가지고 버튼 하나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어드레스는 지금 저희 글로벌 레이블에 위치 1번 기동 명령이 M111번으로 저희가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는 M111 명판에다는 위치 1 기동 이렇게 글씨를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아까 우리 위치 결정 모듈에 파라미터 제가 새로 해서 없어졌나? 왜 날라갔지? 여기 있네요. 이축이었나 보다. 그래서 요 데이터 즉 1번으로 가라고 하면은 원점에서 1cm 위치로 가도록 또는 2번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컨티뉴로 해서 5cm 갔다가 7cm 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은 3개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 개 만들 때는 복제 기능을 쓰시면 되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복제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 기능 누르시고요. Y 방향으로만 X 방향은 안 만들 거고 Y 방향으로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죠? 그래서 7개 만들겠습니다. Y 방향으로 7개. 픽셀 간격은 없게 할 거예요. 하나도 없이. 방향은 아래쪽 방향으로. Y 방향 7개, 픽셀 간격은 0, 방향은 아래쪽, 어드레스는 1씩 증가 사용.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한 번에 7개가 이렇게 다 만들어져요. 위치는 적절하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드레스는 알아서 자동으로 증가돼서 넣었으니까 여기 있는 글씨만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명판 들어가셔가지고 2기동 3 뭐 이렇게 숫자만 명판 들어가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다 안 하셔도 돼요. 한 3개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해보고 싶으시면 해보시고 다 안 하셔도 돼요. 결국 보내드릴 거니까 전체적으로 흐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짜셔가지고 화면 전송 다른 거 없었어요. 앞에 그냥 명판만 바꿨어요.
그렇게 작성된 거를 제가 여러분들 D 드라이브에다가 하나 보내놓을게요. 터치만 위치 기동이라고 해서 터치 파일을 하나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터치 파일을 여러분들 D 드라이브 앱 지금 제가 전송하고 있는 거요. 예, D 드라이브에 보내놨습니다. 예, 참고하셔서 이따 보내시고요. PLC 프로그램 오겠습니다. 예, 터치 파일은 다 전송해놨어요. 그래서 PLC 프로그램 오셔가지고 위치 기동인데 위치 기동은 터치에서 H 위치 1번 이 111번이었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1번 위치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는 방법은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줄 그시면 돼요. 컨트롤 방향키. 그래서 여기가 9001이 아니라 이제 11이 되겠죠. 1번 위치니까 K1 값을 서버 기동 번호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서버 기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프로그램 짜면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죠? 미쓰비시를 PLC를 다뤄보신 분들이면 금방 아실 텐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죠? 네?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아 이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위치 원점 복귀하라는 명령이고 여기 1은 아까 제가 셀에 1값 넣으면 1번 위치로 간다고 했잖아요. 1번 위치로 가기 위한 거예요. 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가 상관이 없으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중 코일이잖아요. 이중 코일이기 때문에 얘 작동 안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중 코일이기 때문에 PLC 연산 순서는 위에서 아래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값이어도 여기에서 0값이면 0으로 출력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건 이중 코일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지 않을 거고 어쨌든 Y70이라는 값을 ON을 시켜줘야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도 set 한칸 띄우고 기동 F8번 자동 변수입니다. 자동 변수로 set 기동 여기도 F8번 set 기동 그리고 F5번 기동 신호로 F7번 Y70을 서브 기동 시켜줄 거고요. 여기다가 리셋 걸을 겁니다. 리셋 기동.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위에서 셋을 하던 밑에서 셋이 되던 기동 신호가 ON이 돼서 Y70이 ON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리셋이 되니까 위에 거 눌렀을 때는 9001 누르고 서브 기동이 되는 거고 아래 거 누르면은 1값이 들어간 다음에 서브 기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다 되셨으면은 컴파일에 리빌덜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하시면은 작동될 거예요. 근데 작동하시기 전에 항상 원점 복귀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원을 끈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어드레스 위치 값이 틀어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원점 복귀 하신 다음에 그 1번 버튼 누르면 1번 위치 1cm만 움직여요. 근데 지금 1번 버튼부터 7번 버튼까지 다 해보고 싶으시면 요거만 이제 늘어나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지우시면 안 돼요. 요건 지우시면 안 되고 여기 위치 1 기동 명령부터 셋 기동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컨트롤 여기다가 이렇게 중간에 라인 삽입은 아니 라인 삽입 아니라 밑에다 하셔도 돼요. 여기 위치 2 기동 명령 요거는 K2 값을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위치 3 기동 명령 요거는 K3 값을 기동 번호에 넣어주고 셋 기동 하시면 되고 7번을 하고 싶다 그럼 H 7번 기동 명령에 7 값을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컴파일 하시고 지금 버튼 4개밖에 안 했어요. 1번, 2번, 3번, 7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컴파일 하시고 PLC 라이팅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기동을 해보시면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기동해 보시면 지금 위치 1 기동 버튼을 누르면 원점으로부터 1cm니까 1cm 움직이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2 버튼 누르면은 지금 얼마로 했죠? 아까 속도 느리죠? 500으로 해가지고 5cm인가까지 가기로 했죠. 근데 컨티뉴 처음 게 컨티뉴였죠. 컨티뉴어가 지금 7cm까지 가죠. 그러니까 3번으로 가라고 하면은 컨티뉴니까 의미가 없죠. 그대로 있겠죠. 3번 버튼은 의미가 없네요. 지금은 이번에는 3번까지 아예 간 거니까 지금 이게 다시 1번 버튼 누르면 1번으로 가겠죠. 이렇게 작동을 시켜 보시고 작동이 안 되시는 분 질문하십시오. 움직이고 있을 때 만약에 1번을 눌렀는데 도착하기 전에 2번을 누르면 경고 띄우거든요. 근데 서버가 기동이 되고 있을 때는 서버 비지라는 신호가 떠요. 서버 비지라는 신호가 떠서 한번 신호가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으면 더 이상 기동 신호를 안 받겠다 라고 이렇게 달아 놓을 수는 있는 거죠. 서버 비지라는 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한번 기동해서 움직이고 있으면 저 신호가 떠요. 그럼 이제 다른 명령이 들어와도 안 받죠. 그럼 이제 경고는 안 뜨겠죠. 단 그 명령은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버 비지를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잘 안 들려요. 한 줄로 쓴다는 게 이거를 중간에 빼고 싶으신 거예요? 아, 이 라인이 지금 이만큼에서 밑으로 쳐져 있어서요? 위치 기동을 제일 위로 1번, 2번, 3번, 4번 다 쓰고 K 1, 2, 3, 4 이렇게 한 줄로 레벨 좀 짧게 자르는 거. 레더를 짧게 자르는 거. 짧게 찬다는 게 무슨 얘기죠? 럼을 줄여주시면 이 값을 안 넣, 이거를 안 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줄을 세 줄로 줄이고 싶다는데. 그러니까 그 위치 1번, 2번, 3번, 4번을 한 줄에 다 쓰고 네. K 1, 2, 4를 셋을 한 번에 하는 거? 네. 돼요. 하셔도 돼요. 이거 지우시고요. 이제 라인이 이제 2개씩 들어갈 텐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셋 기동을 계속 넣기 싫으신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원래 이렇게 짜면 안 되고 제대로 짜려면 이걸 변수 처리하면 돼요. 요거 값을 인덱스를 어떻게 인덱스로 넣는 건 지금은 인덱스로 넣는 건 아니고 굳이 터치해서 한 줄로 표현을 하려면요. 만약에 여기 M 1000번 쓸게요. 그냥 M 1000번 쓰시고 D메모리도 그냥 D 1000번 쓸게요. 이렇게 프로그램 한 줄 하면 끝나죠. 이렇게 프로그램 해놓고 터치해서는 데이터 표시기 수치 표시에 D 1000번 썼잖아요. 그냥 D 28천 쓰고 여기서는 인덱스를 쓸 필요는 없죠. D 1000번 쓰시고 어차피 기동번호 600번까지 밖에 안 되니까 3자리면 되겠죠? 3자리 표시하시고 얘를 아까 우리 프로그램상에서 M1000번 썼죠?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러면 1번 가고 싶으면 여기다 1 넣고 물론 여기다가 입력 허가 누르시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고 위치 기동하면 1번으로 가고 여기다가 100 넣고 위치 기동하면 100번으로 가죠. 이렇게 하면 한 줄로 끝나죠? 근데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상수 처리한 거고, 이렇게 변수 처리하시면 되죠. 그리고 저거를 뭐 순차적으로 뭐 쭉쭉 돌리고 싶다 그러면 D 100번의 값을 하나씩 증가를 시키던지 해주시면 되죠. 저장이 됐나보다. 이제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변수 처리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그냥 처음 아예 그냥 하나하나 한 거고요. 입력이 아니라 H17 그리고 K 값을 써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만약에 버튼은 어차피 지금 다 비트로 따로 있으니까 뭐 고민을 좀 하면은 더 간단해지겠지만 명료한 게 낫죠. 차라리 나중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넣어주나 이렇게 넣어주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2번 3번 4번 5번 6번. 그쵸. 뭐 생각하면 뭐 100개 할 거면 이걸 100줄을 짤 거냐, 그렇게 뭐 문제 있죠. 그렇게 짜면. 근데 아까처럼 그냥 변수 처리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죠. 서브 기동 번호를. 근데 이렇게 해준 다음에 따로 이렇게 해줘도 되죠. 지금 같으면은. 근데 이렇게 버튼 했을 때 어차피 이거를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짜든 그렇게 짜든 똑같은 건데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짜는 거는 이렇게 짜도 각각 번호 들어가고 셋기동 들어가면 하는 건데 차라리 이걸 상수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변수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기동 번호 해서 안 되시는 거, 서버 기동이 안 되시는 거 다 이해가 가셨으면 기동하는 건 이제 문제가 아닌데,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는 여기 있는 이 값은, 이 파라미터 값은, 이 위치 값에 대한 거는 엔지니어는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웍스2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줄 알고 프로그램을 읽어드려서 내가 위치 값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잖아요? 현장에서도 뭐 위치 값이 틀어졌다 그럼 위치 값만 자로 재든 뭐 측정을 하든 뭘 해가지고 이 값만 넣어주면 서버 기동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아닌데, 사용자가 임의로 이 값을 바꾸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뭔가 장비가 좀 유연성 있게 조작이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셀 하나하나가 다 어드레스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 맨 앞에는 1 옆에 오퍼레이션 엔드가 2000번이고요. 얘가 2000, 여기 포지션이 어드레스가 2006번이고요. 여기는 커맨드 스피드가 2004번이에요. 이 어드레스가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보시면 위치 결정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치 결정 데이터 1번, 여기서 말하는 1번이 이 1번을 얘기하는 건데, 이 한 줄의 데이터가 2000번지에서부터 2009번까지 할당이 각각 되어서 위치 결정 모듈의 버퍼 메모리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드레스가 2000번부터 이게 어드레스 600번 데이터까지 있다고, 축 하나당 600번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가 저기 1번 데이터고 맨 끝에가 600번 데이터여서 어드레스 2000번부터 7999번까지가 그 600개의 셀에 대한 일일이 어드레스가 배칭된 표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위치 결정 어드레스 이동량 여기 2006번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2006번이 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요건 2004번, 커맨드 스피드는 지령 속도 2004번. 여기 2004, 2005로 되어 있는 건 요 메모리 각각 하나가 16비트 메모리라서 속도라든지 어드레스는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32비트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원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 2번 데이터에
지령 속도는 2014번. 즉 그러니까 요게 2014번이 되는 거고 요건 2024, 2034, 44, 54, 64 이렇게 어드레스가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사용자가 저 어드레스에 값만 넣어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면 저 값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셉을 가지시고 작화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터치화면 띄우겠습니다. 터치화면에서 이 버튼 얘도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좀 줄일게요. 전체를 다 잡으시고 밑에서 줄이시면 한 번에 다 작아져요. 그래서 요게 어드레스가 첫 번째 숫자 표시기가 1번 위치를 입력한 데이터가 얼마인지를 표시하게끔 하는 데이터를 여기다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제가 할당을 어드레스를 얼마로 해놨냐면 위치 1에 대한 어드레스를 D120번에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D120번으로 세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자릿수는 여기 32비트, 여기 데이터 종류는 32비트 DC로 할 겁니다. 32비트 DC. 부호는 있게끔 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있게끔 할 거고요. 입력 허가는 안 할 거예요. PLC 위치 결정 모듈에 있는 값만 읽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쓰기는 안 되고요. 그래서 표시는 세 자리만 할 거고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옆에 있는 버튼 크기랑 비슷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버튼을 옆에다 만들 건데 위치값 입력이라고 해서 어드레스가 M101번부터 들어가는데요. M101 명판은 위치 1 입력, 위치 1 입력이라고 해서 M101번으로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버튼은 움직이는 거고 입력은 현재 위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버튼이에요. 근데 이것도 7개가 필요하니까 오른쪽 버튼 전부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 Y 방향으로 7개 다시요. 전체 다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 Y 방향으로 총 7개 픽셀 간격은 없고 아래쪽 방향으로 그리고 덧셈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요거랑 요거랑 어드레스 증가량이 달라서 요거만 선택하겠습니다. 요거만 앞에 것만 요거만 선택하고 복제 7개 픽셀 간격은 없이 할 거고 아래쪽 방향 어드레스 증가를 4씩 할 거예요. 4 이유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0번부터 144번까지 이거 정렬도 맨 끝에 거를 맨 아래쪽에 맞추시고요. 전체 선택한 다음에 상하로 정렬 누르시면 딱 정렬돼요. 이해 안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이게 막 이렇게 안 맞아 있었잖아요. 맨 끝에 거만 맨 끝에 맞춰주시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편집해서 상하로 정렬 누르시면 딱 맞춰져요. 그래서 어드레스가 4씩 증가된 걸 보셔야 돼요. 20, 24, 28, 32, 36, 40, 44.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위치 입력 1, 위치 1 입력 버튼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 Y 방향으로 7개 총. 픽셀 간격은 0, 아래쪽 방향, 덧셈 간격은 1씩 확인. 이렇게 해서 101번부터 107번까지. 근데 명판은 바꿔주셔야 됩니다. 1 입력, 여기는 명판에서 2 입력. 요거는 3 입력. 요거는 4 입력. 글씨만 바꿔주시면 돼요. 다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안 하셔도 돼요. 한두 개만 해보시고 이따 제가 저희 전송해드리는 걸로 작업하셔도 됩니다. 다 되셨으면 요거 숫자 표시기 하나 복사해가지고요. 현재 위치, 서버에 현재 위치를 표시하는 걸 하나 달아 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현재 위치. 근데 현재 위치 값을 미리 단위로도 볼 거고요. 마이크로 단위로도 볼 겁니다. 그래서 요 어드레스가 현재 위치가 100번, 이건 D100번 어드레스를 쓸 거예요. 요 D100번은 단위를 밀리미터로 볼 거고요. D100번입니다. D100번도 마찬가지로 32비트예요. 부호는 있고요. 단위는 밀리미터로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비교를 위해서 하나 복사해서 붙여 넣을 거고요. 이쪽에다가요. 어드레스 지금 안 쓴 게 1000번 안 썼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지울 건데 D1000번. 그래서 표시를 7자리까지 하겠습니다. 7자리에 소수점 한 자리, 7자리에 소수점 한 자리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정 그럼 미리 표시 자릿수 7자리에 소수점 한 자리. 얘는 단위가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단위가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이렇게 작화된 거를 여러분들 티칭이라고 해서 제가 보내놓을게요. 혹시 작업을 못하신 분들은 이 파일 받으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터치1116 티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D드라이브에 전송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빨라가지고 다 못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보내드린 파일 여셔서 저희 화면 전송하시면 됩니다. PLC 프로그램으로 오시면 됩니다. PLC 프로그램으로 오셔가지고 티칭이라고 제가 하나 스테이트먼트를 달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터치상에서 H 위치 1 입력 버튼을 누르면 M101이었죠. 여러분들 교재는 페이지 38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move H1빵빵 H1빵빵이라는 얘기는 16진수를 말하는 거예요. 16진수 100 값을 U6에 G2000번지에다 넣어줄 거예요. 2000번지가 아까 요거 말하는 거죠. 위치 결정 10별자인데 요 2000번지가 G2000, 여기서 말하는 G2000이 이 위치 결정 데이터 넘버 1번에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F8번 더블 무브 K 4가 속도값부터 하면은 K 10만 1, 10, 1000 1000만 10만 10만 값을 U6에 G2004번에다 넣어줄 겁니다. 요거 단위 틀리면 물론 경고 뜨겠지만 속도값이 바뀌는 거예요. G2004번이 지령 속도값이거든요. 그리고 더블 무브 서버 현재 위치 값을 U6에 G2006번지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세 가지 작업을 해줄 거예요.
G2 한번 그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잠깐만요. 무브 하시고 한 칸 띄우고 H1 빵빵 한 칸 띄우고 U6 원자 그 다음에 G2000 요거는 더블 무브에서 10만입니다. 10만 1000 다음에 공 2개.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형 들어가면 인스트럭션 헬프 창이 뜨면서요. 좁아서 그런 건데요. 아, 여기 이 공간이 좁아서 그런 건데 이 커서를요. 네. 좀 이 앞에서 여기 좀 몇 개 지우고 F8번 이렇게 쓰시면 돼요. 더블 무브 K1 10 100 1000 땅땅 U6에 G 2004 안 들어가시나요? 안 되셨나요? 네. 제가 볼게요. M101번을 왜 굳이 이렇게 그냥 H 위치 1 입력 버튼 누르시면 F8 잠깐만요. 제가 느려서 제 모니터링이 좀 모니터링이 늦게 H1 빵빵 네, 타이프 치시면 돼요. 지금 모니터링이 통신이 늦어서. U6 맞죠? 좀 봐주시겠어요? 참. 네. U6 원자 한 다음에 빈칸 쓰시면 안 돼요. 네. 여기 U6의 G2000은 요거는 하나예요. 여기 빈칸 있으시면 안 돼요. 다 되셨나요? 요거 그대로 하나 통째로 다 복사하셔가지고요. 저희 두 개만 일단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 2 입력, 위치 2 입력. 이게 어드레스가 1번 테이블하고 2번 테이블하고 봤을 때 어드레스가 10씩 증가를 해요. 2000, 2010, 2020 이렇게 10씩 증가를 하기 때문에 2번 테이블 어드레스를 10씩만 증가시키시면 돼요. 참고로 이 두 번째, 첫 번째 거는 10만을 줬는데요. 두 번째 거는 실제 이렇게 티칭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 2, 3, 4 12만 3,400 12만 3,400이라는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12만 3,400 이 값이 실제 티칭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2만 3,400 값을 줘볼게요. 이게 속도 값인데요.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말 그대로 티칭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실제 터치에서는 이 위치값이 여기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D120번 메모리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뿌리기 위해서 1번 위치값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G2006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F5번 SN400 신호로 항상 온접점이요. F8 더블 나누기 U6에 G2006 값을 K 만으로 나눠가지고 H 위치 1 값에 저장을 시킬 겁니다. 요게 위치 1번에 대한 위치 값이 들어있는데 그 값을 K 만으로 나눠서 이 어드레스가 32비트 메모리이기 때문에 더블 나누기를 한 거예요. 그 값을 터치에 D120번에 뿌리겠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G2006번의 값을 뿌리는 건데 단위 때문에 밀리미터로 표시하기 위해서 만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요거는 1번 위치 표시를 한 거고 2번 위치 표시하려면 124번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카피하셔서 컨트롤 V 하시고 요거는 G2016번을 H 위치 2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십니다. 네, 지금 요거 넣고 복사해서 요거 넣는데 요 어드레스만 바뀐 거죠. 요거 값 바뀌었고요. 터치에 현재 1번 위치와 2번 위치를 입력되어 있는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 데이터를 넣은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되셨는데 지금 어디가 안 됐냐면은 우리 터치에서 현재 위치 뿌리는 게 하나도 프로그램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 프로그램 짜는 거를 맨 밑에다가 넣을 겁니다. 현재 위치 표시 서브에 현재 위치 표시하는 거고요. 항상 표시해야 되니까 SM400 신호 주고요. F8 더블 무브 U6에 서버 현재 위치 서버 현재 위치가 800번인데요 이 800번의 서버 현재 위치 어드레스 값이 계속 갱신되면서 저장이 됩니다. 이 값을 D1000에다 넣을 거예요. 그냥 날로,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 그대로 G800번의 위치 값을 날로 D1000번에 넣을 거고요. 또 하나는 미리로 표시하기 위해서 나눌 겁니다. 여기 위에 썼던 거 그대로 카피하시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네, G2016이 아니고요. 여기를 서버 현재 위치 값을 만으로 나눠서 H 현재 위치 공간이 좁네요. 이렇게 프로그램 짜겠습니다. 이거는 서버 현재 위치를 날로 그냥 뿌리는 거고요. 이거는 밀리미터로 표시하기 위해서 만 값으로 나눠 가지고 여기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단위를 밀리미터로 표시하기 위해서요. 요거 위에 있는 데이터는 0.1 마이크로로 표시를 합니다. 0.1 마이크로미터로 표시가 되는 거고. 틀렸다. 위에 거는 0.1 마이크로 단위, 밑에 거는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하기 위해서 두 개를 뿌린 거예요. 이렇게 다 되셨으면은 컴파일에 리빌드 얼이요. 리빌드 얼 하셔서 PLC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티칭이라고 해서 제가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티칭이라고 저장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앞에 있는 PLC 프로그램도 전송이
전송이 몇 개가 안 됐네요. 제가 다 보낸 다음에 여셔야 돼요. 보내기 직전에 여시면 이 파일이 다 전송이 안 돼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미리 여시면 안 돼요. 다시 앞에 있는 티칭 파일 여러분들 D 드라이브에다 다시 전송해 놓을 테니까 좀 이따 여세요. 아직 열지 마세요. 네, 앞에 있는 프로그램 다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PLC 다 보내놓으시고 터치도 다운로드 하시고 PLC도 다운로드 해주세요. 네. 아이고야. 방금 전에 이게 녹화가 안 됐어요? 조국 이동, 원점 기동. 잠깐만요. 디스플레이만 하고요. 설명은 다 들으셨으니까 위에 있는 날 데이터, 위치 데이터고요. 조국 이동으로 현재값 바꿔서 위치 입력. 또 조국 이동으로 위치에서 위치 입력. 그러면은 위치 값이 바뀌었고 1번 하면은 1번 위치로 가고 2번 누르면 2번 위치로 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동 안 되시는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원래 저희 위치 결정 파라미터에 들어가 있는 값은 여기 보시면은 10,000 들어가 있고 50,000 들어가 있고 이렇잖아요. 속도 값도 여기는 1000 들어가 있고 500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뭐 할 거냐면은 PLC에서 리드 프롬 PLC 할 겁니다. 리드 프롬 PLC. PLC에 있는 데이터 갖고 올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은 안 갖고 올 거고요. 프로그램 바뀐 게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선택 안 할 거고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중에서 거기 지금 포지셔닝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파라미터도 필요 없고요. 파라미터도 바뀐 게 없어서 제가 지금 바꾼 거는 이거만 지금 티칭해서 이 데이터만 바뀌었거든요. 이 데이터를 읽어 올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PLC에 지금 티칭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 오겠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누르시면은 티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거 저희 뭐 같은 티칭이 제대로는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1000이냐면 저희 최대 속도 1000이었죠. 네. 근데 이제 파라미터에다 지금 경고도 경고번호 떴네요. 501번. 이게 이제 그 맥스 파라미터 우리 기본 파라미터에서 최대 속도 1000으로 해놨잖아요. 근데 티칭 데이터에다가 아까 우리 1, 2, 3, 4 확인차 1, 2, 3, 4 집어넣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문제 있는 거죠. 이게 경고값이죠 이거. 잘못 그 프로그램을 PLC 프로그램을 잘못 짠 거죠. 이제 어쨌든 티칭은 돼 있는 거죠. 저희가 프로그램 짠 대로 티칭은 돼 있는 건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그래서 지금 제 거 데이터로는 첫 번째 데이터는 13mm가 맞아요. 13mm, 28mm잖아요. 13mm, 28mm인데 뭐가 또 바뀌었다? 제가 이거 지금 터치 해버렸네요. 네. 제가 지금 입력을 눌러버려서 바뀌었어요 데이터가. 8에 28인데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 8에 28로 바뀌었는데 리드 프롬 PLC에서 위치 결정 모듈에 있는 것 중에 포지셔닝 데이터를 읽어올 겁니다. 그럼 또 8mm로 바뀌어 있겠죠? 네, 8mm로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근데 이 뒷자리는 지금 나눠서 날라간 거고요. 만으로 나눴기 때문에 날라간 거고 첫 자리인 8하고 28만 저희는 보이는 거죠. 지금 이 터치상에서는 8하고 28 요 데이터만 보이는 거고 요 속도 데이터는 위에 거는 10만이고 점을 만약에 이 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10만이고 밑에 거는 12만 3,400인 거죠. 요 데이터가 어디서 들어온 거냐면은 PLC 프로그램상에서 요 데이터들이 들어온 거예요. 요 데이터하고 지금 요게 들어왔는데 요게 잘못된 거죠. 10만을 넘어가면 안 되죠. 저희 지금 기본 파라미터 값에다 10만 맥스 최대 속도를 10만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읽고 왔는데 빨간색이 표시가 된 거예요. 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G2004번 메모리에 티칭이 된 건 확인이 된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그리고 위치 값은 현재 서버 위치 값을 각각 위치에다 넣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2006번하고 2016번 여기에 2006번하고 2016번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티칭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요 4개 요 4개의 데이터가 요 어드레스가 전체적으로 G2000번지고요. 요 밑에 있는 이 2번 데이터가 요게 G2010 2010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따지냐? 여러분들 교재에 페이지 4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헥사값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 PLC 프로그램 상에서 H1빵빵이라고 준 게 있어요. 그죠? H1빵빵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 H1빵빵 값이 지금 교재를 보시면 지금 작게 할게요. 교재를 참고하십시오. 여기가 0, 1, 0, 0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가 0, 1, 0, 0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1빵빵이라는 값이 앞에 0은 생략된 거고 이 값이고 그대로 따라가서 보면 01의 제어 방식을 쭉 따라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ABS 방식인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PLC 프로그램 상에서 방금 전에 읽어왔을 때 ABS가 선정이 된 거예요. 01 값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00이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0 값을 비트로 쪼개면 앞에 있는 이 0 값을 비트로 쪼개면 빵빵빵빵인데 그 값을 쭉 따라와서 보면 앞에 있는 주자리는 감속시간 00을 그러니까 감속시간 0을 선택이 된 거고 뒤에 있는 비트 2개는 쭉 따라오시면은 가속시간의 0번 파라미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 이 0 하나가 PLC 프로그램 상으로 따지면 여기에 있는 0하고 0이 선택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두 자리는 보관 제어에 관련된 건데 저희는 지금 그 일축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디볼트 값으로 0으로 해놓은 거고 맨 끝에 있는 요 비트 두 자리를 쭉 따라 올라가 보시면은 여기 운전 패턴에 엔드 방식, 위치 결정 종료 방식, 엔드 방식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엔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G2000에다가 H1빵빵 값을 줬을 때 요만큼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G2000번지고 요게 G2006번에다가 값을 넣은 거고 요게 이제 G2004번에다가 값을 넣었을 때 세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티칭이 이제 요거 하나로 지금 이제 하나의 데이터 시트가 지금 이제 티칭이 된 거예요. 물론 나머지 데이터 여기에 있는 M코드라든지 듀얼 타임이라든지 여기 아크 어드레스라든지 다 어드레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해져 있어요. 그 메모리에다가 값을 주면 그게 다 선택이 돼가지고 값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제 600개를 임의로 다 티칭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사용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되시면은 내일 오전 아침에 잠깐 해보셔도 되고요. 7개를 한번 다 티칭을 해보셔서 원하는 위치로 다 움직이는지 해보시면 되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냥 이거 요만치 복사하셔가지고 뒤에 있는 어드레스만 씩씩 증가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는 그게 다 이렇게 프로그램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티칭까지 프로그램이 된 거고 실제 이제 장비에 물려서 동작시키는 건 오늘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저희 리프트가 흡착 잡아서 들어서 이렇게 갖다 놓는 장비거든요. 그 작업만 제가 프로그램 해서 보여드릴게요. 거기까지가 레더가 몇 개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요? 라인 수로 한 20줄 안쪽이요. 50줄. 네, 몇 개 안 돼요. 왜냐면은 서버 위치로 하나만 간다고 치면은 컨베이어 벨트 위치에 있는 거 위치 하나 잡아주면 되고요. 리프트 맨 위에 와서 하나 잡아주면 되고 그리고 살짝 내려오는 거 2개가 위치 3개값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몇 줄 안 돼요. 한 10에서 15분이면 짜요. 내일 아침에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티칭한 데이터는 램에 들어가 있는 거. 위치 결정 모듈의 버퍼 메모리, G 메모리는 램이에요. 전원 끄면 날아가요. 근데 열심히 티칭 다 해놨는데 전원 끄면 안 되죠. 전원 끄면 날아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롬에다가 쓸 수 있게끔 사용자한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티칭 막 100개 해놨어요. 해놨는데 전원 껐다 켜니까 티칭하게 날아갔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롬에다 쓸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쓸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쓰면 읽어드렸다가 그냥 플래시 롬에다 라이팅하면 되니까. 근데 일반 사용자는 이 웍스트라는 프로그램을 다룰 줄도 모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저장할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 한 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PLC 프로그램상에서 위치 데이터 롬 저장, 여기 맨 위에다, 위쪽으로 가셔야 돼요. 맨 위쪽에다가 프로그램을 짤 건데요. 터치상에서 롬 저장 버튼 하나를 만들 겁니다.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에다가 어드레스는 롬 저장 어드레스를 제가 125번으로 할당을 해놨어요. M125번이요. 명판은 롬 저장. 그 다음에서 버튼을 하나를 이렇게 버튼 하나 M125번으로 터치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터치는 요거대로 그냥 전송해 놓을 거고요. 나머지는 PLC에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PLC에 오셔가지고 롬 저장이 어떤 시퀀스를 갖고 있냐면은 H 롬 저장 버튼을 여러분들이 눌렀을 때 여러분들 교재는 이 롬 저장에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세 줄만 프로그램 하시면 돼요. 43페이지에 롬 저장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 롬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F8번 set 롬 쓰기라고 하나 메모리를 만들어 놓을 거고요. 자동으로. 이게 롬을 쓰려면은 일단 위치 결정 모듈이 구동하고 있으면 안 돼요. 데이터를 쓸 때는 데이터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위치 결정 모듈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롬 쓰기 신호로 PLC 레디 신호를 자를 겁니다. 이렇게 신호를 자르게 되면 PLC 레디 신호가 죽으면서 위치 결정 모듈이 멈춰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한 줄 추가할 건데 Shift 인서트입니다. 한 줄 추가하는 거 Shift 인서트. 그래서 위치 결정 모듈이 중지를 시키고요. 서버 위치 결정 모듈에 램에 있는 거를 플래시 롬에다 쓰라는 명령이 정해져 있는데 Shift F7번 펄스로 갈 거고요. Shift F7번이요. 상승 펄스. 여기다가 롬 쓰기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롬 쓰는 방법이 move K1 값을 서버 롬 쓰기라는 어드레스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위치 결정 모듈의 1900번지. 이 1900번지에다 1 값을 넣으면은 램에 있는 데이터를 플래시 롬에 쓰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램에 있는 데이터를 플래시 롬에 다 쓰면 저기 있는 1900 값이 알아서 0으로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롬 쓰기라는 신호가 들어와 있을 때 0으로 바뀌면 같으면 서버 롬 쓰기 데이터가 K0하고 같으면 이게 다 써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리셋 롬 쓰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 줄이고요. 중간에 요거 롬 쓰기 자른 거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 하시고 다운로드 하시면은 껐다 켜도 그 위치 데이터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서버 세이브 에즈 롬 쓰기라고 해서 제가 보내놓을게요. 앞에 있는 PLC 프로그램 서버 롬 쓰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D 드라이브에다가 이 프로그램 전송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프로그램은 전송을 해놨고요. 열어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어떻게 동작됐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티칭을 해놓은 게 램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여서 PLC 전원을 껐다가 지금 여기 8하고 1에 있잖아요. 키면은 램에 있던 데이터 8하고 28은 날아가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롬에 썼던 데이터가 올라와요. 지금 아직 통신이 안 되는 거고, 통신이 되면은 좀 걸립니다. 이런 통신 포트가 바뀌었죠. 여기 지금 이제 10하고 50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건 아까 제가 처음에 롬에 썼던 거. 네, 그 값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티칭했던 거 날아간 거예요. 다시 여기서 만약에 제가 지금 원점 복귀가 안 돼 있어서 원점 복귀 먼저 할게요. 원점 복귀를 하고 조국 이동을 해서 11mm, 25mm로 지금 티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는 램에 들어가 있어서 전원을 껐다가 올리면은 이 데이터가 날아간다고요. 통신이 아직 안 됐어요. PLC 저 이더넷 포트가 깜빡깜빡거리면 통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뀌었죠. 이 롬에 있던 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작업자가 황당한 거죠. 열심히 티칭 해놨더니 그 데이터가 날아갔으니까. 근데 이제 PLC 프로그램을 이제 집어 넣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뭐 그냥 해도 상관없겠네요. 라이트 PLC 프로그램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안 쓰셔도 되고, 요거 PLC 프로그램만 저희가 지금 바꾼 거기 때문에 PLC 프로그램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롬 쓰기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인 거죠. 프로그램 라이팅 했더니 지금 원래 제 거 데이터가 그 위치 결정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위치 결정 파라미터 지금 아까 막 1, 2, 3, 4 넣은 게 안 들어간 이유가 원래 있는 롬에다 제가 라이팅 안 했단 말이에요. 위치 결정 모듈은 라이팅 안 하고 PLC 프로그램만 라이팅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자, 이번에는 원점 복귀 해놓고 하고요. 하고 제가 티칭을 할 거예요. 원래 데이터는 7mm까지 갈 겁니다. 70mm까지. 다시요. 티칭 다시 하겠습니다. 조국 이동해서 위치 1번 지금 10mm로 티칭했고요. 위치 2번은 23mm로 제가 티칭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롬 저장을 누르면 얘가 이제 롬이 저장이 된 거예요. 실제 프로세서로 보면 PLC 프로그램상에서 롬이 저장되는 프로세싱을 살펴보면은 저기에 있는 셋 신호가 들어왔다가 꺼져요. 제가 지금 롬 저장 버튼을 누를게요. 롬 저장 버튼을 누르면 들어왔다 꺼졌죠? 지금 이게 저장된 시간이에요. 저장이 다 되면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이 됐으면 지금 티칭한 데이터가 10하고 23mm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전원을 껐다 켜도 이제 이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원 껐다가 다시 올려도 통신 데이터 끊어져서요. 나와라. 여기 지금 이제 통신이 되고 있거든요. 통신 되고 있는데 껐다 켜도 지금 10하고 23이 그대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 데이터를 롬에 저장하는 것까지 끝냈습니다.
요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그 엑셀 그 1번부터 600번에서 뭐 반복해서 특정 구간을 반복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제 그 블럭 기동이라고 해가지고 묶음 단위로 해가지고 좀 더 복잡한 기동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도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PLC 프로그램상에서 데이터 넣어놓고 원하는 위치 가서 작업하고 이런 정도로 하는데 하여튼 요게 이제 전반적인 그 위치 결정 모듈의 흐름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없으시면 오늘 교훈 여기까지 종료하겠습니다.